이 한 가지 ETF 혹은 한 가지 자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싣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구간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노마드리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더 늦춘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5세에서 68세로 늦춘다는 얘기죠. 65세도 늦어서 난리인데 68세까지 늦춘다?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연금 고갈이 날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출범할 때부터 국민연금은 고갈이 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던 거죠. 인구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날 줄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죠.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조기 수령을 하면 감액을 시키고 지급 이연을 시키면 조금 더 주는 지금의 연금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어땠을까요? 제가 계산한 경우에는 지급 이연의 경우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차라리 조기 수령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또 이 연금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 금액만으로는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존을 하려면 일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 연금이나 아니면 투자 수단으로 수익을 벌어 들이셔야 되는데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을 한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못할 가능성도 있죠. 만약 정년까지 일을 한다고 쳐보죠. 지금 정년이 55세지만 정년이 조금 더 늘어나서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연금 개시할 나이가 65세 혹은 68세까지라면 5년 혹은 8년, 내가 55세에 은퇴를 한다면 만약 68세에 연금을 수령한다. 그럼 1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부어놓은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이 국민연금이 도래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굴려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죠.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편의점을 한다거나 이런 거요. 그런데 저는 창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아마 이 창업이라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건 논외로 하고요. 대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노후에는 월세가 최고다. 아니야, 요새는 배당이 최고지. 이런 얘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몇 달간 배당 ETF, SCHD 이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원룸 월세 받는 것보다 좋은 건지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월세 받기와 배당주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요, 월세 그리고 배당주의 장단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개선된 혹은 조금 더 다른 배당 ETF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자금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기존에 있던 영상들, 유튜브에 존재하던 영상들이요, SCHD에 관한 영상들을 조금씩 참고를 했고요. 우선 월세와 배당주의 장단점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머릿속에 이것저것 장단점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세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죠. 부동산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세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생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역세권일 경우에는 수요가 그래도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대신 반대로 단점이 있죠.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공실에 대한 위험, 그리고 임대료 연체됐을 때, 공실보다는 진짜 이게 더 문제예요.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월세를 연체해. 그렇다고 짐을 뺄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세대를 교체할 때마다 나오는 중개 수수료, 그리고 세금, 양도세나 취득세 혹은 이 보유했을 때 나오는 세금들이요. 그리고 짜잘한 수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 이런 건 조금 큰 수리에 해당하지만 전등을 갈거나 어디가 조금 부서졌다거나 하는 것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집처럼 안 쓰니까 이게 계속 손망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역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월세가 세팅이 가능하다면 이게 최적이긴 하죠.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너무 큽니다.
뭐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주죠. 대출을 끼더라도 몇천 원 필요하고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억 이상, 1억 5천 뭐 이렇게 필요하죠. 반대로 배당에 대해 장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월 분기 배당 혹은 연간 배당하는 주식 또는 ETF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수 후에 관리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내가 가서 뭐 그 회사를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금 조율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내가 10,000원 주고 살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주고 살 수도 있고 1억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단점이 있는데요. 미국 배당주를 선택을 할 경우에 이 환차 손익이 발생을 하는데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환차 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부동산 대비 상당히 크죠. 추가로 배당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수익,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기도 외곽 지역의 시세는 뭐 1억 5천, 그리고 보유 자금은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대출이 5천이 필요하잖아요. 이 원룸의 월세는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이자는 약 4%라고 가정을 해보죠. 연간 200만 원이 대출이자로 나가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연간. 여기 유지보수비에는 자잘한 수리비도 들어가고 뭐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부동산 복비가 포함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투자금 1억을 가지고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월세를 받으면 약 600만 원이 됩니다. 이 600만 원에 대해서 투자금 1억이니까 6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은 연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대출을 꼈으니 대출이자 200만 원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수익률은 4%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유지비,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보수비, 뭔가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나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는 비용 또는 복비 그리고 세금 등을 포함했을 때 이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최초 600만 원에서 나머지 다 빼고 나니까 300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3%까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집주인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투입하는 시간, 자신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니 내 인건비를 고려해 보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매일 유지보수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금액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는 사이즈 1억이라는 보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돈이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월세 세팅을 하신다면 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세팅을 하셔서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배당주는 개별주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이 분기 배당보다는 연말에 딱 한 번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이 미국 배당주 혹은 배당 ETF의 경우엔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고 혹은 매월 배당을 주는 ETF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이 배당을 주는 국내 배당주들보다는 미국 배당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배당 ETF 중에 최근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SCHD ETF가 있죠. 이 외에도 배당 ETF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가장 핫했던 ETF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쉽게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배당 ETF가 있더라고요. 여기엔 물론 SCHD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도 가장 핫했던 배당주 ETF 7가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7개 ETF 중에 이 6번째가 SCHD인데요. 여기 우측에 보이는 디비던드 yield라고 해서 이게 바로 배당률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죠. 3.61%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8.77%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올해에 해당하는 배당률이었고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이 ETF들이 얼마나 오래 운영되고 있고 누적 수익률은 어떤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손실 구간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보여드릴게요. 뱅가드 인터내셔널 하이 디비전 일드입니다. 티커로는 VYMI라고 하죠. 이 ETF의 운용기간은 2017년도부터고요. 2017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이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5.85%, 그리고 최대 손실 구간은 마이너스 30.13%였습니다. 저는 비교군으로 S&P 500의 지수인 스파이를 비교군으로 놨는데요. 이 스파이 비교해서 2017년도 이후 동기간에 스파이는 연평균 수익률이 12.97%,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23.93%였던 데에 비해서 많이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당주는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ETF를 한번 보시죠. 인베스코 S&P 500 하이 디비전 로우 볼륨 ETF입니다. 이 SPHD의 연평균 수익률은 9.17%였고요.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30.92%였습니다. 동기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3.44%, 최대 손실은 23.93%였죠. 이전 ETF보다 운영기간이 조금 더 길죠.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위즈덤트리 US 스몰캡 디비전 ETF입니다. DES라고 읽고요. 이 연평균 수익률은 6.09%,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58.38%인데요. 아니 이렇게 왜 갑자기 높아지냐? 이거는 운용기간 한번 보시면 2007년부터예요. 최대 손실 구간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구간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를 거친 ETF들 혹은 주식들은 이렇게 최대 손실 구간이 굉장히 커집니다. 동기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9.27%, 최대 손실도 마이너스 50.80%로 엄청나게 커졌죠. 다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배당률이 굉장히 높았던 TTAI, 즉 FCF 인터내셔널 퀄리티 ETF입니다. 그런데 운용기간이 2018년부터예요. 상대적으로 짧죠. 아까 배당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0.88%로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 손실 구간도 굉장히 크죠. 마이너스 33.59%예요. 이건 S&P 500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언더퍼폼하고 있는 ETF입니다. 다음은 PEY인데요. PEY의 연평균 수익률은 5.95%, 최대 손실 구간은 마이너스 67.42%. 이 ETF 같은 경우에도 운용 시작 연도가 2005년도이기 때문에 2008년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최대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크죠. 67%나 되니까요. 동기간 스파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9.37%였고요. 최대 손실은 50.80%였습니다. 다음은 기다리던 SCHD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2.73%,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21.54%, 동기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3.66%였고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23.93%였습니다. 최대 손실이 오히려 S&P 500 지수보다 조금 더 낮고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네요. 운용 기간은 2012년도부터인데요. 역시도 2008년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손실이 50%를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ETF보다는 연평균 수익률이 높고 최대 손실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SCHD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DVV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0.7%, 최대 손실은 28.35%. 역시나 S&P 500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운용기간도 2017년도부터예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ETF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SCHD에 비해선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까지 7가지 배당주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배당 ETF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대비해서 더 좋아합니다. 수익률 자체는. 최대 손실도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아까 SCH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메리트 있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분기별 혹은 연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연평균 수익률 자체가 이 배당들을 모아서 계속 재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죠.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이 현금으로 계속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것인가, 요거는 개인마다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이 수익률
혹은 배당률만 보고는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는 건 맞는데요. 앞으로 수입이 없는데 큰 손실이 발생을 하면 오랫동안 이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배당 ETF들 중에서도 이 위치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주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츠의 특징은 매월 배당이 나온다는 거고요. 분기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위치 ETF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리츠에서 벌어들인 수익, 즉 월세죠. 이거를 주주들에게 대부분 환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당만 보면 위치가 조금 더 괜찮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아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 혹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월세를 세팅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적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요. 이 위치는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미국 위치를 사는 경우엔 이 위치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나 혹은 차세대 통신시설 등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을 저희가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위치의 장점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금액 조절도 쉽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핫했던 위치 ETF는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역시도 포브스에서 선정한 위치 베스트 탑 10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포브스에 선정한 베스트 탑 10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10개가 쭉 있는데요. 옆에 익스펜시브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건 운용 보수예요. 저희가 원하는 건 배당률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RSPR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5.14%, 최대 손실은 27.64%, 배당 수익률은 2.79%였습니다. 운용 기간은 2016년도부터였기 때문에 동기간 S&P 500 지수 비해서 연평균 수익률과 최대 손실률이 언더퍼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BRE라고 해서 JP모건에서 만든 거네요. BBRE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6.12%였고요. 최대 손실은 28.41%,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3.57%였습니다. 역시나 동기간 S&P 500개에 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역시 JP모건에서 만든 JPRE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4.04%,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9.68%, 배당 수익률은 2.86%. 이 ETF인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뭐 이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1년이 채 안 된 ETF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NURE라고 해서 연평균 수익률은 5.46%, 최대 손실은 31.48%, 배당 수익률은 2.76%입니다. 운용기간은 2017년부터네요. 역시나 동기간 S&P 500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벵가드에서 만든 VNQ라는 건데요. 운용기간이 2005년부터입니다. 상당히 길죠. 역시나 2008년도를 겪었기 때문에 최대 손실 구간이 68%. 굉장한 큰 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네요. 4.43%.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에 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XLRE. 연평균 수익률은 5.76%고요.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28.9%. 배당 수익률은 3.67%인데요. 운용기간은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나 스파이보다는 언더퍼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DS. 역시나 연평균 수익률은 S&P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12.80%, 최대 손실은 35.95%, 배당 수익률은 2.76%입니다. 운용기간이 근데 상대적으로 짧네요. 2019년도부터니까요. 그 다음은 USRT, 연평균 수익률은 5.77%,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60.82%,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3.35%. 역시나 2008년도를 겪었기 때문에 최대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크죠. 역시나 S&P 500에 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EZ. 연평균 수익률은 7.89%고요. 최대 손실은 57.50%. 역시나 2008년도를 겪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스파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엔 GRNR.
연평균 수익률은 8.91%,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11.31%, 배당 수익률은 3.13%입니다. 하지만 운용기간이 올해 초부터였기 때문에 요거 역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포브스에서 선정한 2023년도 최고의 리츠는 이 10가지,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를 겪었던 이 3개 VNQ, USRT, REG인 경우 최대 손실이 60%에 육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 때를 거친 이 금융위기 때는 어느 주식이나 어떤 거든지 이런 반토막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ETF들도 뭐 최대 손실이 폭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위치랑 배당주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자산군에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입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손실에 대한 수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의 ETF에 모든 자산을 투입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산을 여러 군데 배분을 해서 이 손실 구간을 조금 더 최소화해야 오래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이대별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조금씩 달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난 굉장히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쓸 거야, 뭐 TQQQ나 아니면 SSO 같은 거를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한 가지 ETF 혹은 한 가지 자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싣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구간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퇴직을 앞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익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공포가 굉장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젊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 남자의 ETF, 레버리지 ETF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자산 안에 일부를 산다는 가정하에요. 그런데 곧 은퇴해야 되는데 이런 변동성과 위험 수치가 높은 ETF를 사버리면요, 굉장히 무섭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ETF, 레버리지 상품도 역시 최대 손실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연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벤치마킹 대비, 즉 스파이나 뭐 코스피 대비해서 당연히 수익률은 높은데요. 그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혹은 다른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위치 상품이나 배당주 상품들도 포브스에서 선정을 하긴 했지만 저도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수익률이 정말 저게 맞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왜냐면 운용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약간씩 변동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최대 손실 구간에 대해서는 포브스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단순히 그냥 배당 수익률만 보여줬지. 그러니까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ETF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ETF 상품들이 좋아 보여도 직접 검증을 해보세요. 어디서 검증을 하느냐? 방금 제가 했던 모든 이런 검증들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ETF의 티커들을 입력을 하시면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운용기간 첫 해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원하신다면 S&P 500이나 뭐 다른 지수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죠.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월세와 배당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위치 상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산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은퇴 후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의 운용을 오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매력적인 수익률일지라도요, 자산이 한 번에 크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오래 버티실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퇴직금 혹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이전 영상들과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